이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아파트 단지 그 안에서 벌어진 아주 오래되고도 잔혹한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총성도 없고 피도 튀지 않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그런 전쟁 말입니다. 이곳에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늙은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와 그런 그녀를 눈엣 가시로 여기는 젊고 화려한 며느리 이미진,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길을 잃은 아들 박민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여사의 하루는 새벽 어스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언제나 따뜻하고 깊은 맛을 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 민호를 키워내며 그녀가 세상에 바친 것은 오직 희생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화려한 미모의 며느리 미진을 데려왔을 때 순자 여사는 이제 자신의 고생은 끝났다고 남은 생은 아들 내외의 행복을 지켜보며 평온하게 저물어 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이미진.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차가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란 존재는 자신의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에 끼어든 불청객 혹은 낡고 거추장스러운 가구와도 같았습니다. 전쟁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국 멸치 대가리는 꼭 떼어내고 끓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국물에서 비린내 나잖아요. 아침 식탁 머리에서 미진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내뱉는 말은 밤새 정성껏 육수를 우려낸 순자 여사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순자 여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 내 깜빡했다. 다음부턴 조심하마. 하고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며느리의 말대로 멸치 대가리를 꼼꼼히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미진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집을 잡아 시어머니의 길을 꺾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미진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순자 여사가 걸레질을 해놓으면 보란듯이 물티슈를 꺼내 다시 닦으며 어머님 눈에는 이 먼지가 안 보이세요? 노안이 오신 건 알겠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손대지 마세요. 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 놓으면 오빠 요즘 혈압 높은 거 몰라요? 이렇게 짜게 먹으면 어떡하라고요? 라며 싱크대에 국을 다 부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이 모든 수모를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민호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일에 치여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차마 며느리와의 불화를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여나 자신의 하소연이 아들의 가정에 금을 내는 것은 아닐까? 혹여나 아들이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이 순자 여사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속으로 삭히고 또 삭혔습니다. 가슴속에 시커먼 멍이 들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하지만 미진은 그런 시어머니의 인내를 나약함으로 여겼고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악행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진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값비싼 커피를 마시며 명품 가방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 곁에서 순자 여사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과일을 깎아 내가자 미진은 친구들 보란듯이 말했습니다. 아휴 어머님, 사과는 좀 예쁘게 못 깎으세요. 껍질이 이렇게 두꺼워서야 어디 먹겠어요. 그냥 두세요. 제가 다시 깎을게요.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순자 여사는 얼굴이 벌개진 채 황급히 부엌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숨죽여 울음을 삼키는 시어머니의 등을 보며 미진은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지는 더 이상 이 늙은 여인과 한 공간에서 숨쉬는 것조차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동거를 끝내야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남편 민호조차도 어머니를 감쌀 수 없게 만들 강력한 명분이 말입니다. 미지는 거실 장식장에 놓인 자신이 아끼던 고가의 수입 화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눈빛으로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놀란 순자 여사가 안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얘야. 무슨 일이냐? 바닥에 산산조각 난 화병 조각들을 보며 순자 여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진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아끼는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일부러 이러실 수가 있어요? 순자 여사는 기가 막혔습니다. 일부러라니? 내가 방에 있다가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거짓말 마세요. 제가 봤어요. 어머님이 지나가시면서 툭 치는 거. 제가 어머님 멸치똥 안 뺐다고 타박 좀 했다고 그게 그렇게 고가우셔서 화풀이를 제 물건에 하세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미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때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야근을 마친 민호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의 난장판과 울고 있는 아내, 멍하니 서 있는 어머니를 본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미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에게 달려가 안기며 오열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못 살겠어. 어머님이 내가 아끼는 그 화병 일부러 깨뜨리셨어. 내가 밥상 좀 늦게 차렸다고. 나한테 쌍욕을 하시면서. 흑흑. 나더러 나가 죽으라면서 저걸 던지셨단 말이야. 나 무서워서 어머님이랑 같이 못 있겠어. 순자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애미는 방에 있었다. 저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나와보니. 그만하세요. 어머님,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제가 다 봤는데도 그러실 거예요? 미지는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소 온순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눈앞에서 서럽게 우는 아내의 모습과 깨진 화병을 보니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부쩍 짜증이 늘고 자신을 들볶던 아내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터였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정말 미진이한테 욕하고 저걸 던지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호소했습니다. 아니다, 민호야.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마. 난 결코 그런 적 없다. 내 처가 오해를 한 게야 아니면. 오해요? 지금 저 사람이 오해해서 생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어머니 모시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떻게 제 아내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세요? 민호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아내의 거짓 연기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이 지긋지긋한 고부 갈등의 끝을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당장 눈앞의 시끄러운 상황을 종료시키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망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미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결단 내릴 거야. 어머님이 나가시든 내가 나가든
둘 중 하나야. 나 더 이상은 이렇게 학대받으면서 못 살아. 학대. 그 단어가 민호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서며 평생 한 번도 내어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저도 지쳤습니다. 순자 여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미진이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에요. 어떻게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세요? 아들아, 내 말을 믿어다오. 저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민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진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어머니 실망입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그리고 그는 평생을 자신을 위해 바친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한마디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아니 앞으로는 시골 고모님 댁에 좀 가 계세요. 여기서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습니다. 내일 날 박는 대로 짐 싸세요. 순자 여사의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귀에서 B- 하는 이명이 들리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같이 못 살겠다는 말은 그녀의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알았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나가마. 그날 밤 순자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 아들의 땀과 자신의 눈물이 배어있는 그 집의 구석구석을 뜬 눈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녀는 낡은 보따리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주섬주섬 챙겨 넣었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서 가지고 나가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 순자 여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먹을 따뜻한 밥이라도 지어놓고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쌀독 뚜껑을 열려던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밥을 반겨줄 사람은 이곳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떨리는 손으로 쓴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민호야, 밥 잘 챙겨 먹거라. 애미는 괜찮다. 미진이랑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현관문을 나서는 순자 여사의 등 뒤로 싸늘한 새벽 공기만이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굳게 닫힌 현관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난 뒤 늦지막이 잠에서 깬 미진은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중얼거렸습니다. 진작 이렇게 될 것을.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그녀는 이제야 이 집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걸리적거리는 혹을 떼어냈으니 장밋빛 미래만이 펼쳐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날 저녁 퇴근한 민호는 텅 빈 집안의 공기에서 낯선 한기를 느꼈습니다. 항상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던 부엌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어머니가 앉아 콩나물을 다듬던 거실 한 구석은 휑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구겨진 편지를 발견한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비뚤비뚤한 글씨를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거짓 눈물에 속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를 내쫓았다는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미진의 콧노래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거슬리고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성은 평온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기둥 하나를 잃고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 없는 전쟁의 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텅 빈 방의 적막과 되돌릴 수 없는 후회, 그리고 차가운 진실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진 행복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그 잔혹한 진실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2부에서